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성 영역에서 2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20가지를 뭐 다 한다, 꼭 다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할 때 보면, 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또는 뭐 볼링이 됐든 어떤 경기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경기에 대한 그 게임의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우리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은 그 경기의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고 심판이 어떻게 피스를 부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 생활이 무조건 타이트하고, 왜냐하면 경기 규칙을 모르니까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런 셈인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축구 경기는 발로 차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어떤 때는 손으로도 막 받아요. 근데 손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 골키퍼고, 골키퍼는 또 그 어느 범위 안에 꼭에서만 손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경기 규칙이라고 하는 게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또 뭐 사실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엄마들도 가끔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언론사에서 나온, 그러니까 언론 기사나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단면만을 보고 그냥 그렇대 라고 이렇게 떠도는 얘기로만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기 규칙을 모르면서 경기를 뛰는데 경기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 전형이라 그래요. 근데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면, 뭐 재작년에 이제 서울의 6개 대학이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목을 짚어주긴 했지만, 그럼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규칙이 없었냐, 또는 대학이 공개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고 이미 공개도 다 하고 알려줄 거 다 가르쳐줬는데도 역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영역,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성 영역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뭐뭐를 해봐라, 뭐뭐를 해봐라, 뭐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20가지에 대해서 썼죠. 그 20가지는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대공개에 있는, 그러니까 12명의 학생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부 기록이 온전하게 그냥 서울대학교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원한 대학이 예를 들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뭐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전형도 각각 다 다르게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한 명이 합격했지만 이 아이가 6개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예를 들어 6개를 합격했으니까 그렇다 이런 거지만, 어떤 아이는 연세대도 넣고 고려대도 넣고 또 성균관대, 서강대, 또 서울대도 넣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는 합격한 곳이 성균관대뿐이 없는 거예요. 성균관대가 왜, 얘는 그러면 뭐 때문에 성균관대만 합격을 했지? 왜 한양대는 왜 떨어졌지? 이런 거. 그러니까 6개를 지원하잖아요, 아이들이. 성적이, 그죠? 왜냐면 6개를 다 지원해야 성적 좋은 애들은 학교에서 자랑하기도 좋잖아요.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한양대 1명, 카이스트 1명,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러면 6명이 합격을 한 것처럼 이 착시 현상을 불러오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 우리 서울대 몇 명 갔니, 뭐 갔니, 이런 것들은 의대 몇 명 갔니,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한 아이가 몇 개를 합격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 대학에 들어간 아이일수록
예를 들어 6개를 지원했지만 또는 4개를 지원했지만 결국 합격한 데는 뭐 한양대뿐이 합격하지 못했다. 내지는 뭐 성대도 합격했고 그렇지만 또 한양대는 떨어진. 근데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한 책이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죠.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평가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수능이나 논술에서처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하니까 이거 사실은 그동안에는 지금 좀 전처럼 발전 가능성이래, 전공 적합성이래, 아니면 수상 경력이 많아야 된대, 또는 봉사 시간이 많아야 된대,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구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해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그런 역량을 인정을 받는 것이냐. 그러면 비판적 사고 능력의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떤 아이에게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움, 어떤 아이에게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음, 어떤 아이에게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우수함, 어떤 아이에게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남,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함, 이런 걸로 구분이 되더라. 근데 그러면 뭐 누구나가 다 그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남 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우수함 이런 것만 적으면 다 합격하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추리나 추측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능력 안에.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 또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해. 또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해. 또 대안 제시 능력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시험에만 매몰돼서 결과 시험에 대한 성적이 전부래.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성적인 거죠. 그런 성적 중에 이제 대학교의 평가를 보면 그게 이제 학업 역량부 성적은 학업 역량 중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성적은. 그러니까 포함되는데 그 성적이 예를 들어 전공 적합성에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발전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이요. 그죠? 학업 역량이 잠잠해. 근데 걔가 발전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기에는 gon란하죠. 이렇게 우리는 제가 이제 게임 및 규칙을 명확히 알아야 이 아이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엄마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에 애가 일단 급해요. 옆에 하고 경쟁해서 내신을 따야 되고, 옆에 하고 경쟁해서 수상 경력도 하나 더 늘려야 되고, 옆에 아이랑 경쟁해서 봉사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오히려 망쳐가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정말로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도달해가는 목표, 즉 이 아이가 도달해 가려는 그 대학, 그 학과에 갈 수 있는데도 너무 당장의 경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시간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손흥민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이랬지만 클릭수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누가 몰라. 알아. 누가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머리로 이해했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면 행동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동의는 하지만 잘 안 하시죠. 현실로 돌아오면. 근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꿈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이 아이, 이 엄마에게, 이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뭐가 부족해? 또 이런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활동, 그 20가지를 지난번에 인성에서 제가 얘기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가천대 입학사정관에게도 예전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한양대 입학팀장에게도 그런 인터뷰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 이유는 제가 한 얘기가 입학팀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 제 말처럼 좀 따라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고, 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는 논술에서도 증명해 보이는 평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하려는 지침, 요소, 수능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려는 지침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공부를 정말로 재밌게 해갈 수 있다. 옆에 아이랑 경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학교 생활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하고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이런 얘기 하는 애는 저뿐이 없나? 어쨌든 매우 극소수이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안 통하죠. 아이는 다른 데서 얻은 정보는 엄마 얘기가 틀리다기보다는 아니래. 뭐 그런 거야. 언제 이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 생각이 난더라니까요. 아, 이게 아닌데 왜 정말로 재밌게 해 갈 수 있는데도 당장 그 경쟁 때문에 그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 못 보면 어때요? 한 번 못 본 거 가지고 뭐가 뒤집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신 성적 이번에 4등급이었다가 학원을 안 다니고 보니까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자기주도적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3등급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 말은. 틀린데 이것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용기가 우리 학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지금 당장 이게 원포인트 레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골프 치면 원포인트 레슨에서 자세 어떻게 잡아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아니면 뭐라고 하죠? 뭐를 바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마다 이제 특성이나 현재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자녀하고 대화 나눌 때 정말로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 그 아이의 눈높이, 그 아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화를 나눠주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제가 학업 역량의 2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경기 규칙을 모르고서는 뛰어다닌다 한들 그런 거죠. 다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는 학교에서도 관리해 주니까 좀 더 나은 면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뛰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거든요. 학생이나 학부모거든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학부모야 냉정히 생각하면 응원만 해주는 거지만 응원을 떠나서 조금 더 이걸 이렇게 손흥민 아버지처럼 자기가 경기를 뛰는 건 아니지만 야 뭐해 그리고 계속해서 기초 체력 다져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원포인트 레슨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매번 경기할 때마다 야 요번엔 뭐가 어떻고 넌 이게 잘못했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주눅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손흥민 나이가 27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28살이죠.
그러면 그죠? 조금 이제 이 칭찬도 좀 해주면서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매번 잘못만 지적만 받으면 짜증나서 못 해먹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경기에 뭐 이렇게 뭐 비디오를 보면서 뭐는 어떻게 뭐 이렇게 지도는 하겠죠. 자, 어찌됐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는 결국은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뭐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수업에 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모둠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임하고 실제로 그 결과물로 가져오는 것, 이것 역시도 학업 성취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탐구활동 역시 마찬가지죠. 탐구활동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언제 탐구활동해서 수업만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 내용에 있는, 수업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느끼고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탐구 활동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좀 전에 얘기했던 학업태도 학업 의지 역시 이 아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애들은 매우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 중간급 대학에 합격하기는 매우 쉽죠. 이런 내용이 다른 애들은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한 게 이제 제가 20가지의 활동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이 단순히 있거나 배웠거나 정도가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은 배웠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이것이 이제 우수하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평가로 탁월한 평가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력도 있는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도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제 많이 요소가 포함되죠.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요구한 게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이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대학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이냐. 그의 과목 성적을 과목 성적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무난하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느냐. 어느 정도 이수했다기보다는 반드시 이수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역량도 높아야 학업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업태도 학업의지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역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파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냐. 넓게 판다는 것은 뭐예요? 책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에 이것은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각종 교과 탐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탐구 활동에서 표출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혹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소라기보다는요, 이 지적 호기심은 결국은 아이가 질문하거나 그것을 책을 통해서 뭔가를 하거나 전교 1등이나 이 몇 등 아니면 이런 거 잘 안 적어주거든요. 물론 이 아이가 그런 지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적을 유지해
했다고 가정하고 그 선생님이 기록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전교 5등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적어주는 거죠. 걔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내 아이가 있어. 좋아요. 그럼 활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활동은 뭐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는 뭐 해라 또 책은 계속 좀 읽어라 제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경기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이고 제가 이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를 다 쓰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20가지를 다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가지를 실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학업 역량이 매우 탁월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것은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관심 가는 내용을 스스로 심화학습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심화학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 혼자 공부한 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이 지가 따라서 공부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 공부한 거를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인 장치인 거죠. 우리가 아까 다시 좀 죄송합니다만 축구 얘기해서 공부한 얘기하는데 왜 축구 얘기냐? 경기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게 접촉을 했다고 이게 뭐라고 하죠? 축구 중에 게임 중에 접촉했다고 다 심판이 휘슬 불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막 옷도 잡아 당기고 하는 게 우리 눈에 있는데 또 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건 경기 규칙 안에 있는 거예요. 적절한 그 반칙이라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재하는 거죠. 반칙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우리 4강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니네. 이제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태어나긴 했나? 어찌됐건 그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히딩크가 와서 우리 선수들에게 적절하게 반칙하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재하는 법들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너무 순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축구 선수가 순둥이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칙하는 법을 모르니까 맨날 판판이 깨지죠. 요즘도 U20 축구대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애들 너무 순하게 차지 않아요? 남들은 막 조금 더 막 적절하게 반칙도 그러고 끊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경기 규칙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스스로 심화학습한다는 것은 매우 자기주도적인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아이가 증명해 보인다. 공부 잘하는 애는 알아서 써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나는 전교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준다면 내가 바보처럼 당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뽑지 말라고. 이게 말 같은 얘기라. 그건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 돼요. 학업 역량을. 그 학업 역량을 증명해 보이려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일반고에, 뭐 특목고 자사고애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그 조건이 다를 뿐이지만, 애들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부 안 해요. 학원만 잘 가면 뭐 공부하나요? 정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전의 영상 인성 영역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스스로 심화학습하기, 이거라면 매우 좋은 거죠. 뭐 없다면 하지 마. 그러면 없다면 하지 말고는 아니라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이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으면 지방대 가야지 어쩔 수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경기 규칙을 우리 아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학을 좋은 대학 갈래? 응,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경기 규칙은 몰라.
그럼 못 가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습한 내용 중 수업 시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세 번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고, 아까 1번 문제도 1번 항목과 같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도움 청한다는 것은 수업 중에는 질문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따라 질문한다. 이 부분도 제가 선생님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상처들을 받는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어느 선생님 때문에 나 공부 못하겠어. 어느 선생님 너무 싫어. 어느 선생님 저런 모습 너무 싫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도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제일 없다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사 집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생님 하면 굉장히 하이 퀄러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받는 상처가 많아서 자기 효능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잡고 매일 아침 수업에 임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정말로 나쁜 선생님도 있고 좋은 선생님, 뭐 별의별 선생님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든 좋든 다 떠나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거죠. 이 공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선생님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한테 힘을 주는 행위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는 수업 중에 할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업 중에도 뭐 가끔은 질문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책 들고 가서 노트 들고 가서 선생님 이거는 이런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제 의견은 이건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가 더 옳은 걸까요? 라든지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확산해가고 확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선생님이 사실 이 아이한테 감동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뭐 선생님에게 선생님 질문 받았을 때 선생님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할 때 선생님 뭐 뻥뻥뻥 터지잖아요. 너무 행복해해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상상인 거죠. 선생님들에게. 그런데 이 아이를 안 적어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적어주는 거죠. 적어주고 싶어도 본 게 있어야 적어주죠.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가끔은 그렇지 않은 선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헤쳐나가야 될 한 가지 문제인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포기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그 선생으로 인해서 그 교과를 포기한다면 나만 손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극복해 가야 되는 요소죠. 우리가 그것을 학교 생활이라고 꼭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것을 용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많은 부분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웠던 것들이 결국 대학에 가서나 또 사회생활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배움이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심 가는 책 읽고 과목 교사에게 감상문 제출하기. 이 감상문 제출하는 게 사실은 살짝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는. 그렇지만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출해 왔어요. 얘를 너 왜 적어 왔어? 이놈 너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는 선생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가 정말로 이 감상문이 선생님이 읽어도 자기는 읽지 못한 책을 얘가 5줄이나 20줄로 요약을 해왔어요. 책 한 권 읽은 기분이 딱 들어갔다고 가정해봐요. 그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떤 아이들은
보면 뭐 내가 다른 어떤 영상, 그 얘기는 다음에 갑자기 떠올랐네. 그 얘기는 다른 게 할게요. 희망 전공과 관련한 과목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진로 상담하기. 희망 전공에 대한 과목. 내가 사회과든 또는 뭐 물리든 화학이든 이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은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건 경쟁이 세니까 내신 등급이 안 좋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적으로 너무 촘촘해서 내가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학업 역량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것으로 학업 역량을 보인다는 것은 곧 활동인 거죠. 활동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독서 활동이 있는 거고 또 창체 활동 안에서 자기가 연구해 가려는 그런 자세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꾸준히 성적 올리기. 근데 자기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문 계열로 간다고 하면서 국어는 제일 못하고 수학만 잘해. 이런 과오는 없기를 바래요. 그럴 것 같으면 전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등급이 나는 너무 낮아요. 6등급에서 9등급이에요.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한 학기마다 예를 들어 뭐 사실은 9등급이라고 하면 학교 생활 공부를 포기한 아이라 그래요. 9등급은 또 특목고 자사고에는 9등급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이제 전체 3학년을 따지다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물론 또 1등급도 없다 그래요. 없는 학교도 있는 거죠. 물론 있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하위든 상위든. 근데 이제 평범한 일반고라고 하면 꼴찌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공부를 포기했다 그래요. 그럼 8등급은 공부를 포기 안 했나? 예, 포기한 거예요. 7등급은 내 공부 포기한 겁니다. 다만 가능성 정도는 좀 다르겠죠. 가능성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너무 성적에 몰입돼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아이가 많을 겁니다. 하위권일수록. 이런 완전 9등급이면 뭐 그런 것도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뭐 다른 걸로 확 트이 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제가 얘기했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치여서, 성적에 치여서, 경쟁에 치여서 좌절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터뜨려 주려면 역시 성적과 상관없이 너만의 독서를 해나가라. 이게 매우 필요한 요소고, 물론 이렇게 가면, 물론 자연스럽게 수업도, 이제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도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변화를 시켰다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 아이가 9등급이 서울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점프업 한 애들은 별로 못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왜냐면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근데 그렇게 점프업을,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면 저 밑에 달아주면 제가 다음에 방송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 졸리면 교실 뒤에 가서 수업 듣기. 이런 거는 아이들이 뭐 3, 4등급 아이들 정도라면, 이렇게 정도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뒤 5분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하도 제가 이 내용을 왜 적었냐면, 아이들이 복습은 필요한데, 하도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내신 성적 올려야 되는데, 내신 성적을 올리라니까 맨날 학원 갈 생각만 하고요. 학원 안 가면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고, 아빠들도 있고, 뭐 너무나 많지만, 아까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냥 제발 좀 복습을 해라. 5분 동안이나마.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습 복습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학업 역량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예습 복습은 기본인 거 아니겠어요? 예습 복습 안 하는 애가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갔다고,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갈 수 없지 않겠어요? 못 갈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간 애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애 아이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방과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필요하고요.
과목 담당 선생님과 의사소통 잘하기. 과목 담당 선생님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은 물론 뭐 가끔 뭐 1, 2, 3, 4 등급 아이들이 주로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선생님 잘 있었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소통은 학문적인 또는 교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관계가 좋은 것도 매우 좋은 바람직한 거지만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에 대한 질문, 학업에 대한 질문, 자기 전공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계획을 세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는 아이들은 인서울 정도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인서울과 이제 국립대 정도 가는 아이들 지방에 이런 경우라면 또 이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요. 근데 그 이하 처진아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으로 그걸 못 해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이 더 밑에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내신 등급을 갖고 있다. 이런 아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업에서 예습 복습하고 선생님 눈 따라가고 필기하고 필기가 너무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필기한 거는 예습 복습할 때 꼭 복습할 때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또 질문하고 또 모둠 수업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얘기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있죠. 요거 잘 제가 이전의 영상을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일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가능하면 자기 의견을 꼭 내라. 어떤 경우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인 거죠. 왜냐면 뭐 썸머리만 해와서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이 반하는 뭐 보면 뭐 요약만 해와서 이 정도 갖고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는 기본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역량,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아까 분석적이고 종합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에 보일 때 이 아이는 매우 뛰어나다라고 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만의 공부법을 꼭 찾아가라. 그것이 뭐 과목에 대한 것도 있죠. 수학이라면 수학, 사회, 뭐 과학, 국어 이런 나만의 공부법. 여기서 나만의 공부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시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게임의 규칙이라고 했죠. 게임의 규칙.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아무리 나를 적어주고 싶어하지 않는 선생이 있거나 아니면 매우 적는 것을 귀찮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조차도 뭐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이 어디 학교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록해 줄 수밖에 없다. 그죠?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느꼈는데 안 적어줄까요? 나를 변화시킨 아이인데요, 얘가? 적어줍니다. 요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동아리 만들어 활동하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자신이 전공하려는 분야. 제가 여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실은 동아리 활동이나 이거 따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가면 동아리 활동이 꼭 자기 전공하고도 꼭 일치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뭐 그런 활동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도 동아리 활동했다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취미를 위해서 이 동아리에 왔고 이 동아리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다. 이런 거라면 훨씬 더 우수한 역량을 받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는 이렇게 적는 아이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전공하고 맞추라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거 전공하고 아니면 관계없어.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규칙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요. 이럴 때
나는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나의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나는 이것을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 동아리를 한 것이지 내 전공 때문에 한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얘가 너무 엉뚱한 동아리를 했고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전혀 엉뚱하게 이 전공 적합성에 맞지도 않게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얘는 취미로 했을 테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 쪽에 속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냐? 그것은 잘못 이해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나의 취미생활로 인해서 그 취미생활이 뭔가 기통찬 뭔가 이유나 명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이 기록이 나중에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기록되어 있을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있다면 그래서 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 재밌게 하려면 공부도 중요한 거지만 동아리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죠? 이런 분야의 다방면의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아리 분야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뭐 영어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나 뭐 의학사 동아리나 뭐 이런 동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뭐 미술 동아리가 됐든 건축 동아리가 됐든 또 뭐 조리 동아리가 됐든 어떤 동아리가 됐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꼭 직접적으로 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론적인 것도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 연구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동아리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해서 선생님 우리 토론했어요. 그래 했구나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기록하는 서기가 필요하겠죠. 있고 이런 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에 도출했다라는 걸 선생님에게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런 페이퍼로 남겨놔야 선생님 나중에 안 적어주면 웃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 근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막 경기 규칙은 모른 채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학원도 가고 뭣도 하고 참 성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계란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미체를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끈기와 성실한 보이기. 이 끈기는 매우 여러 가지 요소에서 필요하고요. 은미체 활동에서 이런 것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왜 은미체를 잘하는 아이를 필요로 할까요? 왜 서울대 애들은 체육 못하는 애들 뽑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연구자도 기초체력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죠? 연구는 어떻게 해요? 체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체육 시간에 맨날 딴짓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악 미술에서 주는 것은 일반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떠난 매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뭔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높게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미체 활동이 뭐 성적이 꼭 낮으니까 뭐를 못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충 어느 성적은 다 유지해 주니까 뭐 나는 대충 해도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 나름으로 활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 영어 학습을 자발적이고 그러니까 영어 학습을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꾸준히 한다. 그게 미드가 됐던 뭐 나는 이런 동아리 안 했으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드나 영화나 신문들 근데 신문이라고 한다면 뭐 방송이라면 CNN이나 신문이라면 뭐죠? 뉴욕 타임즈나 뭐 이런 거가 뭐 구글에 가면 얼마든지 떠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나름대로 이제 또 번역기도 얼마나 좋아요. 번역으로 한 번에 해다 보면 단어도 금방 뜨르륵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한 번 하면 별 효과 없는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실력으로 쌓아지겠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뭐 선생님에게 뭐 동아리 활동 시간에 나는 이런 조사를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제출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학업 역량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기준들이 있죠.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런 것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야만 한다. 그런 거 없이 근거를 하려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긴 하죠. 그죠? 왜냐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영어 뉴스 했다고, 그러니까 뉴스 번역해 갔다고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어떤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대학에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 저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근데 그거랑 아이의 실력은 영어 딴판으로 돌아간다. 그럼 선생님이 참 기록해주기도 난감하죠. 그런데 그게 영어 실력까지도 올라갔다. 이러면 기록해줄 때 선생님이 주저하지 않게 되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관심사를 탐구하다가, 관심사는 자기 전공 분야나 또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닐지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탐구가 있다면 이 지적 호기심이 매우 있는 아이잖아요. 그런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드러내려면 결국은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과목이든 동아리든 어떤 활동에서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이제 창의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뭐 독서도 조금 더 읽고 보고, 이런 활동,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생님이 알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내가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학업 역량 안에는 아까 이제 뭐 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라고 하면 학업 성적이 조금 낮아도 그 아이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이 학업 역량의 최고 정점, 학업 역량에서 최고 정점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운 정도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위권 대학에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역전하는 케이스의 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역전하지 않는 아이, 평범한 아이라면 그런 능력을 그렇게 쉽게 자주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인서울 대학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방대에서는 늘상 보면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업 역량의 뛰어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물론 인성은 꼭 그만한 이유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학업 역량을 높게 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인성이 안 된 애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그렇게 바탕인데도 쓰여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다. 규칙. 그래서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공개했던 것도 이 규칙의 룰을 만들어 준 거예요. 새롭게. 아이들을 평가할 때 이런 지침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아이가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것이 저는 딸랑 이 단어만 기록해달라고 우기고 떼기장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 우리 아이의 행동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라는 건 이제 학생이요. 학생의 행동이 바뀌어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진다. 아이가 정말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학업 규칙, 그러니까 아니 경기 규칙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선발 규칙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선발 규칙도 모르면서 지금 경기를 뭐 어디로 뛰는지 뭐 뭘 뛰는지 뭘 하는지 뭐 비오는 날 축구하는 것처럼 뭐 천방지축으로 뛰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규칙을 정확히 알고 움직인다면 학교 생활은 매우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아이랑 늘상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벗어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보여달라. 이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인 거예요. A대학 인재상 다르고 B대학 인재상 다르고 C대학 인재상 다르고 이렇지는 않다. 다만 현재 학교에서 몇몇 대학들, 한양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그 전형에서 예를 들어 뭐 다빈치 전형이라든지 또는 또 뭐였죠?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이라든지 또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말로 뚜렷하게 인재상이라는 게 엿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인재상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룰 속에 있는 거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전형, 그래도 인재상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전형은 한양대와 중앙대 다빈치, 그 다음에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 이런 것들이, 동국대 뭐 두드림이나 아니면 뭐 경희대, 뭐였죠? 네오르네상스에서는, 사실은 그런 평가들로, 완전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걸 안 뽑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은 원했던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그런 인재를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붙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얘네들 왜 다르지? 물론 같이 합단되는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뽑았지? 라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인재상이라고 정확히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한양대, 중앙대, 다빈치, 건국대 자기추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대학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격자가 그렇게 증명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안 뽑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지 다른 대학은 그렇게 아예 안 뽑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는 거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방송에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어쨌든 또 다른 요소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찌됐건 저는 학업 역량만 제대로만 드러낼 수 있으면 또는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했던 방식처럼만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다만 서울대 가려고 설령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 갔다 한들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떨어졌겠죠. 그죠? 간단한 그 어떤 그 인성 테스트 정도의 면접 질문이 아니라 매우 디테일에 들어가면 어쨌든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대로만 하면 굳이 뭐 어마어마한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아이는 어쨌든 기회가 있다. 그리고 기회를 저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 없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다만 이제 아까처럼 대학의 레벨이 있죠. 현재 6등급인데 고3이야. 근데 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아니 갈 수도 있지, 수능 정시에서. 근데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그걸 다 복구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죠? 수학능력 시험 다시 시험 내야 되겠죠. 그런 거죠. 어찌됐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제 또 누군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이 가정을 살린다 뭐 이러니까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어떤 한 학부모가 참 뭔가 학교마다 이렇게 다른데 학교마다 대학들이 학교를 보고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을 해야 이게 더 많이 퍼져나간대요. 저는 정말 이 교육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꿔질 수 있는 전형이 현재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